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슈퍼매치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예선 1회전을 보내드립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몽백카페 예선에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지난 대회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난 대회에서는 404명의 선수들이 참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무려 441명의 선수가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더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한국 선수들도 작년에는 88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100명.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통합 예선에서 사실 한국이 조금 부진하잖아요. 이번에 좀 많이 건너간 만큼 좀 좋은 성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여성 선수들이 일반조에 참가 신청을 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제 좀 실력이 좀 센 네. 선수 몇 명이 이제 사실 여자조보다는 일반조가 한 판 덜 두거든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 보고 대국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국제바둑연맹에서 주최하고 주식회사 몽백카페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승 상금은 180만 위안이 주어지고 있고요. 준우승 상금 60만 위안입니다. 자, 전기 우승자는 커제 구단이었습니다. 이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아쉽게 우승컵은 중국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예선 1회전 역시 출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판부터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김정현 6단과 시에허 9단의 대결입니다. 자, 유독 중국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 통합 대회에서는 오픈 기전에서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중국에서 주최하는 통합 예선이나 한국에서 주최하는 통합 예선이나 네.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 예선전부터 조금 숫자로 어느 정도 맞춰가야 본선에서도 대등한 싸움을 펼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뭐 8강, 4강 결승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꼭 숫자에서 너무 밀리지 않도록 많은 기사들이 본선행 티켓을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몽백컵 대회와 성격이 비슷한 대회가 또 바이링배가 있는데요. 바이링배 역시 이 3회 대회 동안 치러지는 동안에 한국이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기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한국 선수들도 사상 최대 인원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작년에 88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올해는 이 여자조와 아마조까지 포함해서 100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전 선수는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단자 수가 한국이 한 해에 뭐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이 선수들은 사실 승부를 네. 지금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런 오픈 기전을 당연히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부를 하다가 이제 보급으로 좀 넘어가는 기사들이 한 해에 뭐 15명씩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네. 아무래도 참가 선수는 나날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한국에서 지금 뭐 국내 시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대회가 있으면 좀 참가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픈 기전은 모두 자비 출전이죠. 우리 한국 선수들이 헝그리 정신으로 좋은 성적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김정현 6단과 쉐어 9단 이 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예선전 어떻게 보면 2회전 어제 이제 작은 조가 1회전이었고요. 네. 오늘 2회전인데 진짜 중요한 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대진표를 쫙 보면서 그래도 네. 이 조에서는 이 선수가 좀 유력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이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네. 이 두 선수가
두 기사가 속해 있는 조는 이 두 기사가 가장 유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선 2회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대결의 승자가 네. 본선 티켓까지 큰 이변이 없다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한 판이기 때문에 정말 꼭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한 판입니다. 그렇다면 예선 1회전이긴 하지만 거의 예선 결승이나 마찬가지인 대결이군요. 그러니까 물론 뭐 본선행 티켓을 따내기까지는 이 네. 판을 뭐 승리한다고 해도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가장 어려운 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포석이 좀 굉장히 알파고의 영향으로 새로운 포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바둑도 보시면은 흑이 이제 걸쳐 가자 백도 좌상기 쪽을 걸쳤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 바로 붙이고 정석 진행 시키는 수는 사실상 두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결정을 선수로 흑이 하고 지금 실전에는 이제 좌변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백으로 하여금 이제 좌변 쪽으로 좀 일반가로 몰아넣고 흑이 발빠르게 다른 곳을 가는 그런 바둑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어 구단도 확실히 중국 기사들도 한국 기사들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칸 뛰는 바둑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네. 세 칸을 뛰면은 그때 이제 눌러 갔었는데 좀 중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포석 이론을 가장 처음 배울 때 그때 배우는 게 바로 이제 1, 2비전, 2, 3전이잖아요. 네. 제가 어제 1회전 사실 어제는 대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몇몇 이제 중계가 됐던 바둑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한국과 중국 포석 연구가 대단하구나. 정석이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정석이 완전히 이론이 좀 파괴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반에. 올해 첫 세계 대회인 만큼 한국과 중국 또 대만과 일본 세계 각국의 강자들이 또 연구했던 수를 마구 뽐낼 것 같아요. 이번 몽백카페 통합에서는 아마도 그 새로운 바둑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대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작년 이제 연말에 알파고가 인터넷상에서 뭐 60연승을 거두고 또 얼마 전에 끝이 났던 뭐 박정환 구단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그 대회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참가를 일본의 딥젠고가 참가를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바둑을 각 나라에서 다 연구를 하고 만나는 처음 세계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에서 연구한 수들이 모두 다 거의 출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를 갖고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자, 이번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몽백카페 1회 대회에서는 와일드카드 이창호 구단과 콩지혜 구단이 받았고요. 지난 대회에서는 네웨이핑 구단과 창하오 구단. 자, 근데 올해 대회는요. 미유팅 구단이 한 자리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아직 한 자리가 미정입니다. 뭐 아직 누가 될지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말로는 뭐 과연 사람이 될지 뭐 네. 기계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유력한 설이 이제 뭐 알파고나 아니면 중국에서 지금 개발한 절에 네. 이런 인공지능이 와일드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는 뭐 어떤 인공지능이든지 상관없이 알파고, 절에, 그리고 딥젠고 모두에게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 절에 쪽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인간과 그
인공지능의 대결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몇 년이 지나면은 아마도 도저히 인간이 거의 이길 수 없는 그런 음. 위치에 올라가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더라도 네. 좀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딥젠고도 한국, 중국, 일본 선수가 출전을 한 이제 세계 대회에 함께 출전해서 아무래도 노출이 됐거든요. 알파고도 이세돌 구단과 세계 대결을 펼쳤고, 근데 절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딱 나오진 않았어요. 네, 뭐 공식적으로 이제 뭐 어떤 바둑이 두어졌다 이런 것은 없지만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좀 몇 번의 이제 대국을 해봤던 것 같고 네, 어, 랭킹 높은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본의 딥젠고보다는 중국의 절해가 좀 더 세다. 아,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절에가 이 공식적으로 기사와의 대결을 펼친 적은 없지만 이 중국 매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국 초반이 흔히 말하는 초반 없이 거의 뭐 바로 전투로 지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시어 구단이 보통은 이제 2립 3전이라고 해서 세 칸 뭐 아래로 벌리던지 위로 두던지 이런 식으로 벌림을 많이 하는데 조금 작게 벌리자 간격이 넓어졌거든요. 좌변의 간격이. 네, 김정현 6단도 위쪽에서 눌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변 쪽을 지우는 쪽으로 들어갔고요. 시어 구단이 또 거기서 무난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두어가면서 초반부터 돌과 돌이 지금 끊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에어 구단도 정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사실 나이가 이 기사 중에서는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84년생의 기사인데 아직도 랭크를 잘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랭킹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좀 하락을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뭐 한국 선수가 절대 뭐 무시할 만한 그런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세계 무대에서 조금 잘 안 보였을 뿐이지 한때는 한국 기사들이 가장 뭐 껄끄러워하는 기사, 세계대회에서 만나기 싫어하는 중국 기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김정일 육단도 굉장히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대국에 임해야 됩니다. 네. 뭐 랭킹으로만 네. 보면은 지금 뭐 서로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어요. 쉐어 구단이 중국 랭킹 이제 26위, 김정현 6단이 한국 랭킹 25위 비슷하지만 그래도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은 세계대회 이제 경험 면에서 봤을 때는 쉐어 구단 쪽이 조금 더 경험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10일에 농심배 5연승을 거둔 바가 있고요. 또 13회 대회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결정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3연승이 김지석, 원성진, 이 결정국의 이창호 구단이었죠. 네. 이창호 구단에게 승리 거두면서 중국의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중국이 정말 무서운 것이 90년대생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2000년대생 기사들이 아주 즐비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80년대생 기사들이 30대 중반 기사들이 또 힘을 내주고 있어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000년대생 기사들을 앞으로 더 훨씬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중국의 어린 기사들은 아직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위빈 구단, 그러니까 중국의 총 감독 위빈 구단의 인터뷰에서 정말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중국에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진서 6단이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네. 시내에 어린 기사 중에서는 잘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국은 신진서 6단을 상대할 만한 기사가 7명에서 8명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진서 6단 같은 천재가 지금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엄청나잖아요. 오랜만에 시에오 구단의 바둑을 감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 시에오 구단의 이미지는 굉장히 점잖은 이미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성격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둑 스타일도 뭐 공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타결을 승부를 본다든지 이런 스타일이기보다는 균형을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맞춰가면서 두텁게 두텁게 판을 운영하고 상대가 이제 약점을 좀 보일 때 찔러 들어가는 그런 기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하기 껄끄러운, 그러니까 네. 딱히 약점이라고 말할 만한 기풍은 아니에요. 자, 반면에 김정은 6단은 시에오 구단과 좀 기풍이 상반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정현 6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고대국보다는 속기대국이 훨씬 더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거예요. 속기대국 감각이 워낙 좋고 그리고 전투할 때 그 맥점 찾아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속기대국일 때 훨씬 더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보다는 실리를 차지한 이후에 버티면서 타개하는 쪽이 훨씬 더 내용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김정일 6단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흙을 잡았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판을 좀 꾸려 나가려고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6단이 KB 리그에서 성적이 좋은 거군요. 네, 김정일 6단 같은 경우는 KB리그가 거의 뭐 맞춤형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초반의 그림이 그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좌변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흑과 백 서로 돌들이 약간은 좀 엉켜 있어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흙이 중앙으로 마지막에 이제 뛰고 나갔고 백은 지금 이 두 점을 바로 움직이느냐 한 칸 정도 뛴다면 무난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좌변 쪽을 뭐 지키는 것도 굉장히 두터운 수예요. 흙이 날일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흑돌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102 석점이 혼자 곤마가 되거든요. 시어 구단이 예를 들어 한 칸을 뛰고 흙이 들어갔을 때 하변 쪽을 정말 강력하게 공격하는 수단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한 칸 정도로 뛰어나갈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좌변 쪽을 지키는 것도 두터운 한 수입니다. 흙이 먼저 둔다고 해서 뭐 강력한 공격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생각 시간 각자 2시간 장고대국으로 펼쳐집니다. 1분 조율기 5회가 주어지고 있고요. 아마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선수들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좀 바둑을 두는 듯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 거예요. 네. 좌변부터 지킵니다.
그러니까 흑이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백이 이렇게밖에 만약에 못 나간다 이러면은 백이 사실 모양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젖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촉촉수로 잡히거든요. 이게 모양이 좀 신기한 게 흑이 만약에 여기를 젖혀놓고 둬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어차피 이곳 단수 치면은 지금 축으로 보여요. 지금 아, 이으면은 여기 단수는 언제든지 선수잖아요. 미리 단수 쳐놨다고 치면은 지금 축이거든요. 촉촉수로 아, 결국 나중에 따낼 때 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흑이 가장 강력한 이 행마가 된다면 모를까 그게 안 되는 순간 결국은 뭐 이런 정도 벌린다면은 그때 뛰어나가면은 쉐어 구단의 생각은 뛰고 하변 둘 때 여길 두나 이곳을 지키고 흑이 하변 둘 때 뛰나 똑같다. 지금 그렇게 수익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현 육단은 바둑 기풍도 시원시원한데 실제 성격도 좀 활달한 면이 있죠. 네, 맞습니다. 김정육당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사교성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동료 기사들에게 인기도 많고 대체적으로 아주 참 같이 좀 놀고 싶은 네,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형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지금 흑은 아까 전에 이제 젖히고 한 칸 뛰는 거는 절묘하게 이제 나가는 게 촉촉수로 안 됐잖아요. 그냥 느는 것을 일단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이 막아준다면은 똑같이 진행이 되면은 이번에는 백이 안 되거든요. 아, 지금 이 교환 때문에 촉촉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흙이 빠질 때 백이 귀를 막을 시간이 없는 건가요? 백 입장에서는 일단은 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로 이제 붙이고 나가는 거. 아, 이거는 흑이 지금 좌변이 닫히기 때문에 곤란한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걸 뛰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해놔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까지 해놔야 돼요. 그러고 이제 뛰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다 성공합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흑이 모양이 좋습니다. 이거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늘었을 때 아마도 백은 뭐 입구자나 나를자 이런 식으로 둘 가능성이 높아요. 뛰어 들어가도 오히려 흑이 곤란하거든요. 네. 지금 차단당하면은. 그렇다면 늘고 두고 두 칸 맞고 이 정도. 일단 제가 볼 때는 흑은 일단 늘어서 두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늘어서 두는 거 아니라면 이제 이걸 다 교환하고 세 칸 정도 벌리고 이런 정도의 이제 진행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찌 되었던 바로 중앙을 압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흑은 네. 하변 쪽을 차지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서두르려고 하면 행마가 잘 나오지 않군요.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현 육단이 지금 착점이 바로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한 칸 뛰는 행마를 좀
너무 하고 싶잖아요. 딱 빈 삼각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를 만들 수 없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조 36조까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조가 진행이 되고요. 내일은 예선 1회전 뒷조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예선전이 끝이 났을 때 한국이 15명 이상이면은 만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회 대회 때 남자가 10명 진출 성공했고요. 네. 아마추어가 4명 성공했습니다. 총 14명의 선수가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고 제가 지금 15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사실 아마추어는 제가 지금 제외를 한 건가요? 제외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아마추어까지 합한다면은 더 이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난 대회에서는 14명, 총 14명입니다. 남자 11명, 여자 1명, 그리고 아마 2명의 선수가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이제 아마추어 TO를 빼고 네. 남자 일반조와 여자 조를 합쳐서 15명 정도면은 한국이 선전했다.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5명 이상이면 만족, 그리고 15명 이하로 되면 조금 아쉽다. 10명 이하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망했다. 네. 네. 이 정도로 수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20명 이상이다는 네. 대만족.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 출전 선수의 숫자도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본선 진출 그 티켓도 더 많이 거머쥐어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대회 때는 한국 선수가 총 74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지난 대회는 88명, 올해는 100명이거든요. 100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몇 장의 티켓을 거머쥘지 예선 결승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회 대회, 2회 대회, 이 아마조를 통과한 기사들이 거의 다 프로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프로의 신분으로 또 참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출전한 아마 선수, 또 다음 대회에서는 프로로 출전할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김정육 단이 굉장히 속기파인데 특히나 시간이 있는 대국에서도 초반에 장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빠르게 두어서 나중에 이제 중후반 때 상대가 초읽기 들어갔을 때 좀 시간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바둑을 즐겨두는 기사인데 오늘 이 바둑은 초반에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스케치가 중요하겠죠. 자, 오늘 판 어떻게 짜 나갈 것인지 포석의 신중한 모습입니다. 자, 방금 송태곤 해설위원이 본선 티켓 15장 이상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여자조에서도 지금 넉 장이 주어지잖아요. 네. 2장은 한국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조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조 같은 경우는 왜 제가 기대를 많이 하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루이나웨이 구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네. 작년 말에
중국 여자 무슨 대회를 끝난 이후로 중국 여자 기사들이 시합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여자 기사들이 실전 감각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여자 기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자 리그를 통해서 네. 실전 감각이 굉장히 지금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기사들 그 4장의 티켓 중에 3장은 충분히 가져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7조부터 이제 40조까지가 여자조인데요. 여자조는 조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37조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운 것이요. 이 지난 2회 대회 때 여자조 본선에 진출한 박지현 선수가 이슬아 선수와 대국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봤을 때는 네. 두 선수 모두 충분히 올라갈 만한 기사들인데 그 두 선수가 만난 것이 조금 이제 아쉽죠. 그렇죠. 아,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슬아 선수가 삭발 투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여자 기사들 중에서 이제 뭐 독보적으로 이제 유재잉 선수를 빼놓고서는 한국 여자 기사들이 다 할만하거든요. 네. 근데 이슬아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승부사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한때는 바둑 고등학교에서 또 교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한번 이제 보급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다시 승부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아 선수는 다시 승부사로 돌아와서 좋은 성적을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대표팀으로 다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잠깐 이제 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김정현 6단이 굉장히 장고 끝에 지금 착수가 나왔는데 글쎄요. 지금 이 수 제가 계속 두고 싶은 수라고는 했지만 좀 바로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네. 한 칸 뛰는 수가 나왔습니다. 역시 일감은 일감이군요. 글쎄요. 혹시라도 이거를 만약 착각했으면 안 되긴 하는데요. 아무리 아닌가요? 봐도 혹시 다시 그러니까 지금 촉촉수는 촉촉수예요. 따내고 네. 단수 칠 때 여길 따내도 이곳을 단수 치면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김정현 일단 이거를 못 볼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2점을 잡히고 네. 막아서 이게 그냥 바깥쪽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혹시 모르긴 합니다. 아, 이럴 거면 백이 찔렀을 때 막지 않고 그냥 계속 빠져서 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더 낫겠네요. 일단 이 젖혀 놓는 거는 손해가 없고요. 네. 백도 이거를 그러면 안 해놔야겠네요. 네. 일단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네, 흙도 어차피 잡힐 바에는 이렇게 버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흙이 그렇게 뭐 두텁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요. 이 변화는 조금 기분 나빠 보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안 되면은 있고 확실하게 해야 되나요? 조금 아깝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백 입장에서도 나가는 모양이 일단 호구로 나가기 때문에 뭐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흙이 백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이득일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니까 흙이 네. 그렇게 되면 뭐 망했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흙 쪽에서 굳이 이 행마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은 조금 들어요. 네. 자, 여기서 참 모양이 신기하네요. 보통 같으면은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은 네.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는데 참 절묘한 모양으로 백이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뭐 다른 수가 없었나 보네요. 이게 그냥 평범하게 행마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 돌을 좀 무겁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봤을까요? 글쎄요, 무겁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음, 아주 기분 좋게 나갔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변 쪽 벌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김정현 6단도 좌변 쪽 교환은 이 교환 같은 경우는 확실한 면은 있지만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이 당장은 뭐 이곳을 두기는 뭐 어려울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약점이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당장 두더라도 네. 지금 이진행 같은 경우는 뭐 바꿔치기거든요. 음, 백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흙은 바로 두는 게 좋겠네요. 바로 아, 둬서 이것도 바꿔치기긴 한데 이제 사이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 쪽에서 이상합니다. 아, 성립이 안 네, 되네요. 지금은 바로는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근데 백이 이 변 쪽을 젖힐 때 그럼 흙은 어떻게 받아두나요? 지금 이곳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맞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단수치고 뭐 위로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라면 문제는 없지만 흙의 모양이 뭐 좋은 모양은 아니고요. 젖힐 때 맞고 단수 칠 때 있기까지 하기에는 이거는 흙이 아주 곤란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여기를 이제 찝어서 이거는 뭐 비슷하네요. 백이 후수이긴 하지만 뭔가 좌변 쪽에서 이제 넘어가는 모양을 택하려면은 이 정도로 모양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백이 먼저 두게 된다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모양이 되는데 만약에 백이 당장 젖히지 않고 다른 곳을 두게 된다면 또 찝는 교환을 바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 교환이요. 네. 흙도 뭐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흙도 살짝은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이제 아, 그냥 집으로만 본다면 그냥 차라리 그냥 늘어서 맞게 하는 게 득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양은 괜찮지만 꼭
백이 안 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매력이 있진 않습니다. 백이 좌변을 연결하긴 하지만 후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이 되는 거군요. 네, 백도 굳이 지금 타이밍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만약에 그냥 나오면 나왔지 좌변 쪽을 연결하는 선택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 좌악이도 확실히 살아있고 사실 이것도 거의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가면은 좌변 이돌과 오히려 상변 붙이는 이곳까지 노릴 수가 있는데 후수로 좌변 넘어가는 것은 그냥 단순 끝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커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현 6단과 시어 9단의 예선 1회전 좌변부터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박영훈 9단과 위징 6단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예선 1회전입니다. 자, 박영훈 9단과 중국의 위징 5단의 대결인데요. 자, 위징 선수도 여자조가 아닌 일반조로 참가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중국의 이재잉 5단 그리고 한국의 최정 6단 이 두 선수는 일반적으로 참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위징 선수는 랭킹도 충분히 일반조에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랭킹이 네. 너무 높아갖고 그러니까 물론 뭐 탐낸 것처럼 높다는 건 아닌데 지금 위징 선수 중국 랭킹이 44위예요. 네.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최정과 위징 서로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으로 보면은 랭킹 44위가 이호범 선수, 43위가 이원영 선수, 네. 뭐 윤찬희 선수, 이태현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들하고 랭킹이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위징 선수도 점점 이 목표를 남자 기사 쪽으로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종료가 되었죠. 중국 여자 갑조 리그에서 무려 18전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거의 뭐 무적이라고 네, 볼 수가 있죠. 네. 중국 여자 갑조 리그 같은 경우는 2명씩 팀을 이루고 있는데요. 위징과 왕천싱 선수가 같은 팀으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최정 위진 선수가 한 팀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팀이 2명인데 1명이 전승을 거두면은 선수 구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독보적인 모습으로 자, 위즈잉 선수와 왕천싱 선수가 팀을 이루고 있는 장수팀이 우승 4관왕을 차지를 했고요. 오늘 박영훈 구단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유재잉 5단이 뭐 성적이 좋고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네. 승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절대 뭐 방심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자신의 바둑을 잘 짜 나간다면은 그래도 뭐 손쉽게 편안하게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음, 하지만 이재행 5단도 삼성화재배 32강전에서 한번 더블 일리미네이션에서 한국의 목진석, 최철한 이 두 선수를 꺾고 또 16강을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절대 뭐 만만하게 볼 만한 상대는 전혀 아닙니다. 네.
참 아. 이제는 정석이 이 백이 받아두는 거에서 멈춘 건가요? 그것도 그거지만 예전에는 진짜 삼삼 들어가면은 극 초반에 삼삼 들어가면 엄청나게 혼이 났는데 이제는 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삼삼 들어가는 걸 봐도 그냥 에서 멈춰요. 그냥 음. 처음에 이 삼삼 들어가는 거를 봤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충격이 있었는데 네. 지금 또 몇 번 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잉 5단이 이곳으로 막았는데 만약 여기로 막으면은 이렇게 선수를 해놓고 벌리겠다. 그러니까 실리를 차지하고 백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세력을 쌓게 만든 다음에 흑이 정석을 자연스럽게 펼치면서 백의 이 세력을 견제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위재인 선수도 반대쪽으로 막은 건가요? 네. 만약에 이제 이재잉 선수가 위로 막으면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런 식으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리를 완전히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빼고 좌변 쪽으로 가는 이런 변화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는 수순은 예전이라면 몰라도 최근에 그 포석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백이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벌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네. 간격이 그렇게 뭐 좋은 간격도 아니고 이것보다는 흑은 오히려 이제 하변 쪽으로 올 텐데 이 좌상계 이 정석을 어떻게 보면 흑 입장에서 선수로 백의 모양이 커질 곳을 미리 삭감을 해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아, 정말 예전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흙이 벌려두는 데까지 진행을 시켰었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냥 벌리냐 아니면 뭐 하변으로 나릴자를 걸치냐 좌변으로 나릴자를 걸치냐 네. 결국은 벌리는 거였거든요. 최근에 근데 바둑이 좀 더 재미가 있어진 것 같아요. 내용들이. 왜냐하면은 새로운 수들이 사실 언제까지는 수법이 좀 진화가 멈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수법들을 누가 더 실수 없이 정교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승부였다면 알파고의 등장으로 그리고 새로운 수들이 많이 이제 나옴으로써 바둑이 다시 한번 이런 수도 둘 수 있다. 뭐 네. 초반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가 굉장히 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프로 기사들의 바둑들을 보면은 한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 하면은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 거의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판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치러진 세계바둑 오픈에서 딥젠고가 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딥젠고 개발자는 좀 보완을 해서 돌아오겠다 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도 보완을 해서 발전을 하고 또 프로기사도 인간도 그런 발전한 인공지능을 이기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러면 상호 발전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확실히 프로 기사들 인간의 그 바둑도 진화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습관이 무섭다.
있다는 것이 이런 발상 자체를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줬고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포석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그 인공지능에 보여줬던 그런 수법들을 좀 해보면서 네, 실험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도 둘 수 있구나, 아 이거는 뭐가 안 좋구나 이런 거 알아가는 단계라면은 조금 더 지난다면은 그러면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인공지능이 두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수법을 또 둘 수도 있죠. 네. 이바둑 같은 경우는 박영훈 구단이 지금 뭐 정말 대놓고 실리를 차지하는 네. 그런 포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의 실리 그리고 이징 구단의 두터움 이런 식으로 판이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징 오단이 두고 있는 수법도 하변에 흙이 두 칸이 이제 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하변 쪽에서 전투를 하자 이런 것보다는 흙에게 집을 내어주더라도 선수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큰 곳인 우변 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고가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60연승을 거둘 때 우이징 선수도 대국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정말 한중일 내노라하는 강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60명 안에 들어서 이제 알파고와 직접 대국을 했다는 것은 기사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일본의 딥젠고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뭐 광클릭, 그러니까 대국 신청을 막 하면은 둘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사이트에서.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알파고가 딱 지정해서 이 선수와 두자 이런 식으로 판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타이젠 바둑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진행을 했던 장소가 한큐 바둑에서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큐 바둑에서는 미리 신청자를 좀 뽑았었고요. 네. 타이젠에서는 무작위로 대국 신청을 해서 네, 대국을 펼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알파고가 처음에는 이제 무작위로 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들통이 난 이후부터는 네. 네. 뭐 초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미리 좀 정해놓고 대국을 펼쳤죠. 네. 박영 구단 소신산 굉장히 계산력이 강하고 실력 기풍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위징 선수도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여자 기사들이 공격성을 띠고 있는데 위징 선수는 계산이 굉장히 강한 바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전투를 그러니까 네. 막 복잡한 전투를 좀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워낙 그렇게 두지 않아도 계산이 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승리를 많이 가져가서 그런 건진 몰라도 네. 그러니까 여자 기사들 이야기로는 뭐 복잡한 전투로 가려고 하면은
그냥 조금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냥 물러난다고 합니다. 전투를 별로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쉽게 판을 정리하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자주 두고요. 하지만 제가 그 삼성화재배 때 봤던 바둑은 사실은 그런 바둑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워낙 전투형의 기사들하고 둬서 그런지, 네. 그러니까 뭐 목진석, 최철한, 그러니까 진짜 전투를 좋아하는 이런 기사들하고 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바둑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전투를 했거든요. 네. 오늘 바둑 같은 경우는 일단 포석 자체가 실리로는 흙이 좀 앞서 나가는 포석이 되었기 때문에 네. 위즈잉 구단은 계속해서 두텁게 두면서 박영훈 구단이 이제 엷은 곳을 좀 한 번을 좀 노려서 찌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바둑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박영훈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조 10조에 속해 있는데 박영훈 구단은 정말 제 생각으로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경쟁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순텅이 선수 이 어, 정도 네, 볼 수 후에펑, 있겠네요. 뭐 순텅이. 그러니까 물론 뭐 어렵긴 한데, 네. 음, 아무래도 랭킹이 가장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임 밸류가 또 가장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성진 구단이 속해 있는 조는 원성진 구단도 가장 엄청 유력한 본선 진출 그 자지만 판팅이 구단도 있거든요. 시에커 선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박영 네. 구단은 없는 편이에요. 그나마. 네. 뭐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뭐 렌샤오 선수가 있고. 네. 그래도 저희가 좀 눈독 들이고 있는 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대에 실망을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올해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좀 세계대회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약간은 기대가 되는 게 계속해서 이제 한국이 마지막에 뭔가 그 마지막 관문을 못 넘고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는데 흔히 말하는 뭐 코를 뚫는다고 해야 될까요? 박정환 네. 구단이 얼마 전에 멋진 바둑으로 또 우승컵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비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박영 구단이 이렇게 날일자로 삭감을 했죠. 백이 여기서 받아주는 것은 완벽하게 흙의 주문입니다. 날일자 씌우고 이렇게 눌러가게 된다면은 백 모양은 다 지워지고 오히려 흙 모양이 좋아지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쳐도 여기가 막혀 있다고 쳐도 흙이 기분이 좋은데 지금 흙이 2선까지 있고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백은 이 자리는 지켜봤자 아무것도 얻어갈 게 없는 자리입니다. 음, 지금처럼 나가는 것이 좋은 착점이고요. 박영 구단이 빨리 실리를 차지를 해놓고 백의 모양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즈잉 오다는 또 최근에 그
그 상하이 재경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국 기사들 중에서 이제 좀 성적을 내거나 실력 네. 있는 기사들은 대학을 유명 특례 대학을 입학이라고 하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부러운 그렇죠. 네,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듣기로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좀 유명한 선수들은 흔히 말하는 뭐 스카이 네. 네, 이런 대학에 특례 입학을 다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자 바둑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는 송룡혜 선수도 칭화대 중문과에 다니고 있고요. 구리구단도 칭화대 네. 철학가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바둑을 배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방영구단이 한 칸을 뛰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은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바로 넘어가는 것은 이 날일자 건너붙임을 당해서 차단당하면은 흙이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흙은 넘어가는 수는 있지만 바로는 넘어가기가 힘들고 일단은 뭐 이런데 이제 들여다본다든지 여길 붙인다든지 뭔가 이곳에 안전 장치를 조금이라도 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베개 모양 쪽으로 다가가서 웅수를 물어봅니다. 날일자는 건너 붙여라 해서 딱 건너 붙이는 약점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지켜야 될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돌 때문에 흙이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다르게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보통 이 날일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럴 때는 가장 많이 두는 수법은 이곳을 둬서 물러나면은 혹으로 모양 좋게 지키고 치받으면 늘어서 지키면서 다음에 이제 백이 약점을 보는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수를 가장 많이 둡니다. 근데 지금 같은 네. 경우는 조금은 여기 모양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밑에서 받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치받는다든지 다르게 좀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의 응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정석이든 행마든 기본형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입구자로 보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배석에서는 이렇게 먼저 들여다보면서 응수를 물어봐서 자연스럽게 보강을 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곳 붙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뒤로 물러난다면은 넘어가서 차단이 없어졌죠. 나가면 막으면 되고 붙여도
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백은 이곳을 나가서 흑이 막으면은 여기를 차단하는 이 수를 노려야 되는데 흑이 여길 치받을 것 같아요. 안 받으면 뚫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곳을 두던 뭐 아래로 받던 어딘가 받아야 되는데 네, 연결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실내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위징 5단의 둔수 중에서 일단 실수라고 보이는 수는 없는데 왠지 흑이 좀 편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수를 찾기 어려운데도 편해 보인다는 형세가 나올 정도면은 박영 구단이 포석을 정말 잘 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음,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지금 흑이 좋다라고 네. 느껴지는 게.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흑이 좋다라고 하는 차이는 사실 굳이 집으로 정말 굳이 집으로 환산하자면 한 두 집 정도나 되려나?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 해설하는 것을 봤는데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초중반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기분이 좋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집으로 환산해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어릴 때 이제 최찬원 구단이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를 듣고 저도 그때부터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흑이 기분이 좋다고 했잖아요. 덤이 7집 반으로 생각하고 흑이 기분이 좋다라고 했어요. 9집 반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덤이 9집 반인데 흑을 가질까 백을 가질까 그러면 또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게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냥 한 그 정도나 차이 나려나 이런 식으로 감을 잡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덤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네. 예.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 이건 덤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라고 해도 정확히 덤이 뭐 6집 반이라고 치면은 한 집 안 나오는 건지 두 집 안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 덤이 만약에 3집 반이면 뭘 가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다가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도 해설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덤이 예를 들어 몇 집 반이면은 누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 네. 오히려 역으로 한번 생각을 네. 해보는군요. 일단 박영훈 구단 뭐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우변에서도 백의 모양을 그래도 많이 지우면서 탈출하는데 넘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백의 경우는 이 우변 쪽의 모양이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다음 백이 다가가야 할 곳은 상변 쪽을 다가가면서 반대로 상변 쪽의 모양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은 계속해서 흑은 실리를 차지한 이후에 백의 모양을 삭감하고 백은 그 모양이 삭감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데 모양을 키워나가고 이런 진행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변으로 향합니다. 근데 좌변은 언제까지 저렇게 안 두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좌변 같은 경우는 서로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이곳을 뒀어요. 어차피 뒷문이 열려 있어서 집을 늘린다기보다는 그냥 흑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흑이 뛰어나가는 방향이 백이 커지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삭감하면서 나가는 거면은 백 쪽에서 두고 싶지가 않죠. 반대로 백이 그렇다고
이 교환 없이 이곳을 다가와 놓고 간다?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이지만 이 돌이 과연 두터움인지 곤마인지 잘 모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교환도 백조에서 굉장히 좀 꺼려지는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알파고와 김정현 6단의 대구에서 김정현 6단이 이런 모양인데 이게 결국 곤마가 돼갖고 계속 몰렸거든요. 네. 또 그 바둑들을 당연히 잘 알기 때문에 네. 저 돌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두터운 돌은 아니다라고 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화기의 백돌도 완벽한 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돌도 뭐 이런데 이제 다가오면은 두터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지금. 일단 바둑은 위징 5단이 딱히 뭐가 뭐 실수다.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서 이런 건 어땠을까 정도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변 쪽 모양을 너무 쉽게 그냥 정석대로 키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날일자 걸치고 이 교환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아래로 둬서 결국 이 삭감을 맞았는데 네. 이 두 칸 벌린 거로 그냥 위로 두는 게 어땠을까? 근데 그냥 그 정도예요. 지금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이 삭감 당한 이후에는 백이 뚜렷하게 받기가 좀 곤란했기 때문에 위로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 정도. 근데 되게 네.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이런 스타일로 짜는 것이 어땠을까? 좀 결과론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지금 형세는 역시 뭐 큰 차이는 아니어도 대다수의 기사들이 그래도 흙을 들고 두고 싶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실리를 선호를 하죠. 네. 그리고 우변 쪽 진행은 확실히 흙이 기분 좋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보통 흙이 어느 쪽, 그러니까 상대 큰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돌이 살더라도 백이 상대가 두텀을 얻게 돼 있는데 이 돌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길 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면 곤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백의 모양이 뭐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한 점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쪽을 깔끔하게 막았고요. 네, 흙은 뭐 거의 뭐 당연하게 이 자리를 둘 것 같네요. 자체로도 두고 싶은데 한쪽 지금은 벽이 막혔으니까 그 자리를 백이 두게 된다면 상변이 굉장히 커질 것 네. 같아요. 네, 견제를 합니다. 네, 박영구단이 판을 아주 잘 짰습니다. 네. 자, 입맛에 맞게 박영 구단 스타일대로 포석을 짰습니다. 자, 박영 구단과 위징 5단의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예선 1회전. 자, 흙을 쥐고 있는 박영 구단 아주 실리가 돋보이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